차가 몇 대인가요? 아, 차. 어. 현재까지 지금 우리 경매차에 나온 차량들 뭐 매각을 한 대도 없고 지금 전부 다 마당에 그대로 있는 상태고, 차가 지금 뭐였지, 우리 영상에 나오는 콜로라도, 그리고 이제 콰트로 포르테, 그 다음에 W212, 213, 그리고 이제 그랜저 티즈, 파나메라, 그 다음에 이제 티뷰론, 이제 영상에 곧 나올 W, 마지막으로 두바리, 알라인티 레이서, 이렇게 9대 현재 가지고 있고요. 이제 동생 차까지 하면 10대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제가 이제 운행하는 차량들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끝나면 다시 매각을 하고 새로운 친구들이 그 자리를 대신 하는데요. 항상 뭐 매각할 때가 되면 이제 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은 뭐 매각할 계획이 없습니다. 경매차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경매차를 일단은 어떤 뭐 경매 사이트나 이런 데서 좀 많이들 보시잖아요. 근데 많이 보시는 사이트가 이제 저희 오토마트라는 곳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일단 이런 데서 보실 때 회원사 공매로 나오는 차량들은 패스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경매차 같은 거를 입문을 했을 때 회원사 공매가 뭐지? 뭐 이런 거 모르고 입찰을 했다가 정말 낭패를 많이 본 사례들도 있고, 회원사 공매라는 건 일반 개인들이나 아니면 어디 업체나 상사,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중고차 상사에서도 차량을 많이 올리시는 것 같은데, 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운행했을 때 문제가 있는 차량들, 아니면 뭐 고속에서 말도 안 되는 소음이 나는 차량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개인분들이나 상사에서는 매각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고요. 이런 부분을 경매를 통해 가지고 매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전에 초반에 못 모르고 2605 시리즈를 좀 저렴한 것 같아서 회원사 공매인 차량을 샀는데 이게 상사로 등록된 차량이었어요. 근데 딱 낙찰 받아서 끌고 나오는데 차가 너무 부드럽고 조용하고 괜찮은데 가속을 하면 차가 버버버버 하면서 가속이 안 되는 거. 그랬다가 다시 일정 RPM 이하로 떨어지면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 차를 한참 동안 속도도 내지도 못하고 천천히 타고 다녔어요. 나중에 제가 이거를 까보니까 미션 밸브 바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결국은 밸브 바디 수리가 끝나고 나서 정상적으로 됐는데, 이 증상을 잡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것 중에 뭐 타이밍, 뭐 체인 같은 것도 갈아보고 반호스도 수리를 해보고 플러그 코일도 해봤는데 나아지지가 않아요. 정말로 저희 정비사들 흔히 말하는 귀신 들린 차, 이런 차가 걸려버린 거예요, 저한테. 정말 저도 그걸로 똥 밟을 뻔했지만 다행히도 수리가 잘 돼서 마무리가 됐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매각이 좀 어려운 차량들을 회원사 공매를 통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는 좀 피하셔야 되고, 오히려 방치 차량이나 관공서에서 이제 체납 차량들이 있죠. 이런 게 좀 나으실 수도 있어요. 금액적인 부분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으니까, 정말로 나는 차를 사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경우에만 좀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쩌다가 형제분끼리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동생 하늘이와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동차 하면은 한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제 동생도 이제 뭐 일하는 모습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그러면 좀 젊은 나이에 너는 그냥 너도 바로 정비를 좀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 돼가지고 제 동생도 같이 일을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정말로 저희는 자동차를 좋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약간 좀 특이한, 단순하고 특이한 좀 그런 부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자동차 정비사가 꿈인 고등학생입니다. 지금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사는 가망 있는 직업인가요? 제가 뭐 이렇게 조언을 드리거나 뭐 이런 정도까지 경력이 있거나 그렇진 않지만,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하면은, 저는 뭐 헬스를 하거나 뭐 그러진 않지만, 저희가 헬스장에 헬린이가 오면은 뭐 이렇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뭐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뭐 처음 아무도 모르고 입사를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은 그냥 빠르게 다른 직업을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어느 정도 열정과 자동차를 좀 좋아하시는 그런 게 있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일을 하는 걸 봤을 때 이 성장하는 속도가 확실히 다르고, 아까 헬스장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은, 입사를 해서 내가 차에 관심이 없고 나는 그냥 이게 생계야 하시면 내 차가 끝나면 의자에 앉아 계세요. 그냥 쉬고 계세요, 다음 차 올 때까지. 근데 정말 열정이 있고 배움에 대한 의욕이 가득하신 분들은 일이 끝나면 다른
선임 작업자 하고 계신 거 옆에 붙어가지고 그냥 봐요. 절대로 기술은 선임 작업자가 야 이거는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풀고 이거를 이렇게 제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그분들한테 보여주셔야 그분들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기술을 그분들이 하는 행동과 기술들을 내가 눈으로 일단 보고 배우고, 저 같은 경우는 일이 끝나면 항상 남아가지고 제 차를 만졌는데 이때 선임 작업자분들 아니면 사수분들이 오셔가지고 뭐야 쟤 저거 저렇게 연장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저렇게 풀면 안 되는데 이뻐가지고 봐주시면서 늘어야지 정말 빨리 늘어요. 이게 없다고 하면 힘들어서 일 못하세요. 네.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안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일통 비우러 갔다가 그대로 집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현장 분위기는 많이 다르실 거예요. 저도 영상 속에서는 뭐 하느라 형 이렇게 하지만 저도 화날 때는 짜증을 내고 이렇게 얼굴을 붉히기도 하기 때문에, 일을 배우실 때는 열정을 보여주시면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데 사수분들은 그만큼 알려주실 거니까 하셨으면 좋겠고 내연기관 정비사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정말 조심스러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옛날에 2G 폰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했는데 바뀌었어요. 자동차도 좀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들고, 어느 순간 저희도 알게 모르게 전기차들이 이제 제 주변에, 우리 주변에 신호대기 하다 보면 정말 많이 서 있어요. 변화는 지금 이미 진행 중이고, 내연기관만 바라보시고 정비하시기에는 조금 수명은 길진 않다라고 느끼긴 하지만, 항상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신다면 내연기관에 대한 수요는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도 라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좀 드네요. 네. 그동안 어떤 차를 타셨는지 궁금해요. 탔던 차량들 아버지 차량으로 좀 이렇게 자동차로 좀 입문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뉴그랜저 20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20살 때까지 운행을 하다가 저는 바로 이제 일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을 해가지고 정말 철없는 행동이긴 하지만 아반떼 MD가 처음 나왔는데 풀알부로 아반떼 MD 그냥 깡통에 수동, 진짜 저희 옵션표 보면 제일 위에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샀어요. 이거를 풀알부로 사가지고 그때 월급이 120만 원인가 했는데 거의 할부랑 이것저것 해서 100만 원씩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할부 다 갖고 그 차량을 한 4년 정도 운행을 하다가 인천 엠파크를 가가지고 뉴체어맨 600S 기축 에어매틱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차가 너무 타고 싶어서 에어매틱이 들어간 EAS 옵션인가 있는 뉴체어맨 600S 차량을 겁도 없이 현금으로 덜커덩 샀어요. 근데 그때 엠파크 가서 뻥 맞았죠. 눈탱이를? 멤버 막 꺾이고 휘어진 사고차를 거의 정가를 주다시피 샀고, 취등록세 사기도 맞았어요. 월이니까 몰라가지고 거기다가 막 휠 19인치 박아가지고 막 다운스프링 끼고 그 당시 나름 자세 튠을 하면서 타고 다니다가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수입차 쪽으로 이제 발을 들이면서 겁도 없이 첫 수입차를 경매로 7 시리즈를 샀어요. 25살 때인가? 265 730 Li. 아직도 기억나. 이 차를 사가지고 온갖 잡동사니 경고등에 시달리면서 이때부터 진짜 공부를 엄청나게 한 것 같아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정비를 하면서 또 얻는 성취감과 즐거움을 또 알게 돼가지고 그 이후로 S클래스도 샀다가 썼나? 아까 얘기했던 5 시리즈도 샀었고 A8도 샀었고, 이제 중간에 너무 가지고 싶은 차들은 이제 신차로도 사고 중고차로도 샀었고, 중간에 이제 W205 C450, 이게 어떻게 보면 변태차인데 이 차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이 차도 사서 한 1년 반 정도 운용을 했다가 지금 또 현재 콰트로 포르테도 이제 너무 갖고 싶은 차여서 경매차가 아닌 이것도 이제 상사해서 중고차로 구매를 해서 지금 번외적으로 오토바이도 타고 차도 경매차도 계속 바뀌면서 타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 부분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니까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제 아버지 타라고 사드렸던 211 E클래스가 너무 이 차는 진짜 벤츠 디자인의 끝판왕이다 생각해서 211 사드렸는데 이거를 자기 차처럼 소유를 해서 타더라고요. 어쨌든 동생의 첫 번째 차는
이제 W211. 아, 이게 아니구나. SM5. SM5 L43이지. L43 L43. SM5 LPG 차량을 먼저 사드렸는데 이 차가 미션이 너무 등신이야. CVT. 몰랐어. 좀 삼성차랑 가스차 공부 좀 한번 해보면서 좀 차량을 이제 기존에 너무 노후된 걸 타셔가지고 바꿔드리는 겸 이게 한 연식 그나마 좋은 걸로 사드렸는데 차가 운행을 하면은 변속기 과열 서행하세요 하면서 막 림프 모드 걸리고 삑삑대고 막 경고등 막 빽빽거리고 맨날 막 차 섰다 가고 하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차 그냥 시원하게 그냥 폐차시켜버리고 W211 2320. 2320 실내 풀베이지 밖에는 검은색. 이걸 사드렸는데 이거를 왜 너 차처럼 탔지 않더라? 아빠가 사드린 건데? 아. 어쨌든 이거를 동생이 거의 뭐 이렇게 이게 본인 차처럼 그냥 소유를 해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지금 군대 제대를 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282-120D도 경매로 받아가지고 너는 5년 동안 차 바꿀 생각하지 말고 이 경제적인 이 차를 타고 다녀 하고 현재는 제 동생 282-120D를 세 번째 차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이렇게 구독자분들과 이제 소통하는 자리는 처음 갔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하는 거나 이런 게 좀 많이 부자연스럽게 이제 좀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제 동생과 저와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좌충우돌, 경매차 복원기 아니면 차량 어떤 뭐 이런 일상들 재밌는 영상들로 많이 찾아뵐 테니까 지금까지 주신 사랑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저희도 그 사랑의 보답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영상들도 많이 찾아뵐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